7월 31일 드디어 결판이 난 한미 관세 협상. 한국 정부 협상단은 물론 재계 인사들끼리 청출동해 직접 미국을 방문하는 등 우리 정부는 트럼프가 예고한 25%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쳐왔는데요. 그렇게 지난 3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487조 원을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죠. 그런데 이번 관세 협상에서 주목해야 할 주인공이 있습니다. 오늘 합의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1,500억 불 규모의 한미 조선 협력 패키지, 소위 마스가 오늘 합의에 이르도록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이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America great again.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마가에 조선업을 뜻하는 10빌딩을 넣은 마스가 프로젝트. 마스가 프로젝트는 우리 정부가 미국에 제안한 수십조 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입니다. 벼랑 위에 선 한국 정부가 미국을 설득할 비장의 카드였죠. 마스가 프로젝트는 한국 민간 조선사들이 대규모 현지 투자와 이를 뒷받침할 대출 보증 등 금융 지원을 포괄하는 패키지로 구성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자국 조선 산업의 재건을 원하는 미국의 니즈에 정확히 들어맞은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 아니 왜 미국같이 돈도 많은 나라가 배를 못 만들지? 그 시작은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실 미국이 처음부터 조선업에 약했던 것은 아닙니다. 1940년대 미국은 리버티선이라 불리는 수송선을 무려 2,710척이나 만들었으니 상당히 잘 나가는 편이었죠. 그런데 어쩐지 전쟁 이후 미국 조선업은 급속도로 쪼그라듭니다. 근로자 임금과 철강 가격 모두 유럽보다 높았던 탓에 선박 가격도 훨씬 비쌌던 거죠. 아니 그럼 가격을 낮추면 되잖아. 진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미국 조선소들이 배를 싸게 만들 생각이 없었다는 것. 왜냐? 그래도 망할 걱정이 없었기 때문이죠. 바로 1920년 제정된 존스법 때문입니다. 존스법, 정식 명칭으로는 상선법인 이 법은 미국 무역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해운 법률인데요. 존스법의 핵심 조항은 3가지. 미국에서 운항되는 배는 미국에서 건조돼야 하고 미국인이 소유해야 하고 선원의 75% 이상이 미국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전쟁 상황에서 배와 선원을 즉각 동원하기 위해 미국 조선업을 잘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로 만들어진 법인데 해운업자는 어쩔 수 없이 배를 타야 하니 비싸도 살 수밖에 없고 미국 조선업계는 외국 업체와 수주 경쟁을 할 필요가 없으니 마음 놓고 가격을 올리게 된 겁니다. 이 존스법이 약 100년 가까이 적용되면서 애꿎은 미국산 배 가격만 자꾸 오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됐죠. 그와 동시에 미국 조선업의 제조 역량도 후퇴합니다. 잘 만들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필리아드 있잖아요. 거기에서 건조하는 선박이 한 3,500 TEU 컨테이너선. 근데 그 컨테이너선 한 척의 미국 시장 내에서의 가격이 3억 불이 넘어가요. 3억 불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그 초대형 LNG 운반선 가격입니다. 근데 그 선가를 받고도 필리조선소는 벌써 수년째 순이익을 못 내고 있어요. 이러니 당연히 수십 년 동안 미국산 대형 선박의 해외 수출은 0건. 결국 2023년 기준 미국 선박 건조량은 전 세계 선박 건조량의 0.1% 수준이 되었죠. 그렇게 미국 조선업이 내리막길을 걷는 동안 중국은 우리나라와 수주량 1위를 다툴 만큼 성장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미국이 조선업에 대한 결정적인 위기를 느끼게 되죠. 트럼프가 유독 배에 집착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은 조선에 대한 산업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거든요. 특히 상선 분야뿐만 아니라 함정도 미국이 아직은 세계 최고의 해군 경쟁력을 보유는 하고 있지만 2010년 중반에 동중국해에서 중국 함정들이 전개하는 걸 보고 이대로 가면은 중국에 밀릴 수 있겠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We used to make so many ships. We don't make them anymore very much, but we're going to make them very fast, very soon. 그렇게 이번 마스가 프로젝트는 어쩌면 지금 미국에게 가장 필요한 제안이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드는 의문점. 혹시 미국에 우리 기술 다 알려주게 되는 거 아니야? 되려 우리나라 조선업 경쟁력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들이 우리 기술을 뺏어갈 만큼의 무슨 인프라나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 지금 미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이나 우리나라 비롯해서 현재 조선업을 하고 있는 10개 남짓되는 국가들과 경쟁을 할 수 있는 수는 절대 안 됩니다. 또 최소한 10년 이내에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야드가 미국에 생기기는 어렵거든요.
오히려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협상으로 우리나라 조선업이 최대 수혜 산업으로 떠올랐다고 분석하는데요. 이번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 미 해군 유지보수 사업에 참여할 기회도 늘어나고 무인 선박 기술도 개발하면서 매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한미 관계는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잘 대응을 하되 우리나라의 미래 조선 산업의 그런 지속 가능성을 봤을 때 생산 기지라든가 파트너를 다각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트럼프 정부가 바뀌고 또는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그런 대결 구도가 또 모르잖아요. 그건 굉장히 유동적인 거잖아요. 물류적으로도 가깝고 또 인건비도 좀 저렴하고 조선 산업에 좀 더 적합한 국가들,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에서도 계속 우리나라의 조선 협력 헬프를 외치고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요. 좀 더 산업 전략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